호쾌한 홈런과 경기장을 뒤흔드는 포효, 훗날 헐크라 불리며 당대 최고의 거포반열로 올라선 이만수. 하지만 그 전설의 서막은 타석이 아닌 마운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군인 가정에서 성장한 소년 이만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권투와 유도를 섭렵하며 강인한 신체를 단련했습니다. 야구공을 처음 손에 쥔 건 국민학교 5학년. 남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이었으나 타고난 어깨는 그를 단숨에 팀의 에이스 투수로 만들었습니다. 대구 중학교 진학 후 그는 팀의 명운이 걸린 경기마다 마운드에 올라 묵직한 공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승리지상주의가 깔려있던 당시의 야구는 소년의 어깨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혹사에 가까운 등판 끝에 찾아온 것은 극심한 팔의 통증이었죠. 야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소년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끝내 결정한 것은 투수라는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묵묵히 안방을 지키는 포수였습니다. 남들이 마운드 위에서 자존심을 세울 때 그는 그저 야구가 좋아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공을 받는 일 역시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라고 회상하며 스스로 포수 마스크를 택했습니다. 늦은 입문과 혹사로 인한 포지션 전향에도 그를 지탱한 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이었습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하라는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은 어린 이만수에게 새겨졌고, 그 훈련 방식은 지독하리만치 단순하고 무식하게 변모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하루 4시간 취침이라는 철칙이었는데, 1982년 프로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배팅 연습을 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지옥도 없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타자였던 선배 장효조를 무작정 찾아가 가르침을 애원했고, 거절과 매질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아 타격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이 노력들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로 장착한 압도적인 배팅 능력과 준수한 수비력은 그를 고귀야구의 정점으로 인도했습니다. 대구 상고 3학년이던 1977년 그는 청룡기 대회에서 타율, 최대 안타, 타점 등 타격 사관왕을 휩쓸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해 4할 오픈 오리에 타율을 기록하며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했고, 이미 완성된 타자의 모습을 선보인 것이죠. 한양대 진학 후에도 그의 고집스러운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김응용은 그와 관련된 일화를 회상했는데, 어떤 날은 술 한잔 마시고 새벽 1시에 숙소를 들어갔다. 그런데 배트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만수였다. 그것을 보고 참 지독한 놈이다 싶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연습벌레로 살아온 그는 1982년 대한민국 프로야구 출범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인 첫 타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982년 3월 27일 한국 야구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 속에서 마침내 프로야구의 막이 올랐고,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니는 삼성의 안방마님 이만수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1회 초 하막수가 상대 실책으로 출루하자 이규란 투수를 상대로 뽑아낸 시원한 2루타.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야구 통산 1호 안타이자 1호 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5회 초 그는 다시 한번 배트를 힘껏 돌렸고,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KBO 최초의 홈런이 터지는 순간이었죠. 비록 경기는 연장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빛이 발했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만수의 존재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곧장 다음날에도 그의 괴력은 또다시 발휘되었습니다. 4회 솔로포에 이어 7회 투런포를 연달아 터뜨리며 연타석 홈런을 장식한 것이죠. 프로야구의 시작은 곧 거포 이만수의 화려한 탄생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뒤로 갈수록 상대팀의 견제가 심해져 홈런 생산 페이스가 줄어듦에 따라 총 13개에 그쳤지만, 이는 80경기 체제에서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 특히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기록한 4경기 연속 홈런은 그가 맡았던 4번 타자의 역할 속에서 얼마나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듬해 1983년에 이만수는 더욱 정교하고 파괴적인 면모를 과시하며 리그를 압도했습니다. 총 98경기에 나와 27개의 홈런과 73개의 타점으로 각 부문 1위를 수령했고,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며 괴력을 뽐냈습니다. 이 시즌 정규 시즌 MVP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어깨에 힘을 뺀 뒤 하체의 강력한 반동을 이용해 공을 퍼올리는 타격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어퍼스윙이라 불리는 이 타법은 맹목적으로 장타만을 고집한다는 것에서 단점을 지녔고, 당시는 일본식 야구 교육이 흥행하며 주로 다운스윙을 사용했던 시기였죠. 허나 이만수는 오로지 이 타법만을 고집하며 본인의 파워를 더욱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지독한 연습량 때문이었는데, 남들이 쉴 때도 하루에 수천 번씩 타이어를 치며 스윙 궤적을 몸에 익혔고, 그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자신만의 타격을 완성한 것이죠. 이로 인해 1983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 부문 1등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이한 것은 삼진 개수가 유독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산 16개의 시즌 중 가장 많이 삼진을 기록한 것이 51개에 불과했고, 평균 30개에서 40개 수준에 머무르며 준수한 컨택 및 선구안을 선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기에 어퍼스윙의 진가가 더 빛을 발했을지 모릅니다. 훗날 그가 SK 감독을 맡을 때 최정에게 어퍼스윙을 적극 권하자 홈런 타자로 성장했다는 일화도 매우 유명하죠. 그는 훗날 본인의 스윙에 관하여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당시 야구인들은 내 어퍼스윙을 보고 도끼질을 해야지 왜 삽질을 하냐 라고 말하며 꾸중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반기를 들었다. 스윙 궤적이 공에 맞는 순간 힘만 버텨준다면 공은 반드시 담장을 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그의 활약 속에 매번 선두를 노렸던 삼성은 끝내 1985년 전후기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해 전기리그와 후기리그 모두 1등을 차지하며 한국 시리즈 없이 통합 우승을 확정지었고, 당시 이만수가 이끈 삼성의 승률은 무려 7할 6리로 KBO 리그 역대 최고 승률이었습니다. 또한 이 우승은 꽤 각별했는데 1982년 원년 우승을 놓치고 1984년 롯데와의 혈투 끝에 또다시 우승을 빼앗겼던 팀에게 1985년 우승은 지독한 한해 해소였습니다. 그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며 팬들께 너무 죄송했다. 오늘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이제야 잠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벅찬 소감을 전했죠. 이 시기 그는 단순한 실력을 넘어서 특유의 쇼맨십으로도 팀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홈런을 치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는 그의 세레머니는 전매 특허였습니다. 액션이 너무 열정적이었던 나머지 때때로 상대팀의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이는 팬들과 동료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충분했고, 그 시기 삼성이 강팀으로 자리 잡는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이팅과 실력을 바탕으로 1982년부터 5년 연속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고, 그 대미를 장식한 것은 1986년에 터진 KBO 최초 통산 100호 홈런이었습니다. 당시 혜태 김붕영과 누가 먼저 고지를 밟느냐를 두고 온 야구 팬들이 주목할 만큼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만수는 특유의 도끼 어린 스윙으로 가장 먼저 100번째 아치를 그려내며 최초의 사나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죠. 1987년이 끝나고 장채근, 유승환, 김동수 등 여러 포수들의 기세가 오르며 그의 골든글러브 독식 체제는 끝이 났지만, 매년 20개를 웃도는 홈런과 높은 타율 및 많은 타점으로 긴 시간 삼성의 안방마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출범부터 1992년까지 11년 동안의 그의 성적은 현재 관점에서 봐도 경이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그의 평균 조정 득점 창출력은 165.6인데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2025년 20-20을 달성하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송성문 선수의 수치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11년 동안 내내 유지했다는 것이죠. 프로야구 초창기 그의 활약은 대구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 팬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안방마님 그리고 공격형 포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야구의 영원한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전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3년부터 서서히 부상과 노쇠화가 겹치면서 홈런 개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타율 또한 2할대 초중반에 머무르며 예전만 못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죠. 성적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팬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만수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대구 야구의 자부심 그 자체였기에 타석에 들어서기만 해도 경기장엔 변함없는 그를 향한 연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1993년 이후 수비 부담이 큰 포수 마스크를 내려놓게 된 그는 팀의 사정에 따라 1루수나 지명타자로 자리를 옮겨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준혁과 이승엽의 등장으로 세대교체의 바람 속에 점차 입지를 잃어간 그는 결국 1997년 시즌을 끝으로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조용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은퇴식조차 없었던 다소 조용한 끝이었지만
팬들은 그가 남긴 16년의 세월을 가슴 깊이 새겼죠.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03년 구단은 마침내 그의 공로를 인정해 22번을 라이온즈 사상 최초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전설에 대한 예우가 갖춰진 대구 야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영구 결번은 남다른 의미를 지녔는데 양준혁의 10번이나 이승엽의 36번도 결번 지정 전에는 타 선수들이 잠시라도 달았던 적이 있었지만 이만수는 원년 멤버였기에 22번만큼은 삼성 역사상 그만이 고수했던 유일한 번호로 남게 되었죠. 긴 선수 생활을 마친 그는 아직 야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곧바로 다음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메이저리그였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줄곧 품어왔던 꿈인 MLB 진출을 선수가 아닌 스태프로서 도전했고 2000년 그는 마침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불펜 포수직을 맡으며 한국인 최초의 MLB 코칭 스태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05년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는 영광까지 함께 누리기도 했죠. 이후엔 한국으로 돌아와 SK 와이번스의 감독 등을 역임하며 지도자 커리어를 이어간 그는 야구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출하며 야구계의 전도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헐크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국내외로 야구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데 매년 이만수 포수상 및 홈런상을 통해 국내 유망주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와 베트남 등 야구의 변방인 동남아 지역의 야구를 보급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방망이조차 없던 라오스의 야구를 전파하여 국가대표팀을 창단시켰고 2018년 아시안게임 첫 출전이라는 기적같은 감동을 전 세계에게 선물했죠. 선수 시절엔 상대팀을 떨게 하던 공포의 헐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야구 글러브를 쥐어주는 산타가 된 그는 식지 않는 열정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982년 그날의 홈런부터 동남아 야구 불모지를 개척하는 오늘까지 이만수의 야구는 언제나 최초이자 최고였습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진정한 전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의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